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용산 재개발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서계 청파동 일대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제 대규모 신축 주거지로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이제 서울역 개발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깊어지고 있고요. 과연 이 일대에 지금도 남아있는 투자 기회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한 주 중에 이제 가장 좀 힘든 날이라고 꼽을 수 있는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 그 힘듦을 타파해 봅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입추가 최근 지나갔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하는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지 않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입추 매직이라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입추보다 더 기다려지는 건 이제 곧 있으면 또 찾아올 처서입니다.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좀 선선한 가을 바람이 이제 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텐데 많이 더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좀 굉장히 더운 여름이 지나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 여름 동안에 건강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관리 꼭 유의하셔가지고 알찬 삶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메인에 말씀해 주셨던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용산의 재개발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용산이 지금 재개발 시계열이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서울의 전역을 둘러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역 중에서 어디가 좋은 곳인가 그리고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이 속도를 낸다라고 하니까 이미 보유하신 분들 너무 부럽네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들어가기 이제 또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용산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가 더 중요하고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궁금하시거나 또 나에게 맞는 전략 세우실 수 있는 자리 먼저 안내드리고 본격적으로 문 열어볼게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용산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용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용산보다 더 좋아질 곳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용산만큼 갈 저평가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저평가지들부터 평가를 이미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가격이 나름 괜찮은 그런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에서 매번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는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부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당장 내일 있을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양질의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주제 2개 대표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하나는 6억대 자양동 한강변 재개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억 원대부터 5억 원대까지 재개발 투자하면 어디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특히나 2억대로 광진구에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곳도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정보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충분히 또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필수라고 하거든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또 강의 시간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앞서서 이제 서울 집값이 또 가파르게 오른 이야기도 했고 이제 용산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진행될 곳 그러니까 용산처럼 빨라지고 또 가치가 더 올라갈 곳 이미 지금 오른 것보다 그 다음 차례를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팀장님 오늘 어떻게 좀 자세히 준비해 주셨을까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간 곳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곳을 들어가야만이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투자에 있어서는 현명한 투자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을 들어가셔야 되는 게 핵심이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규제에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곳이 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 지역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재개발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짚어드릴 계획이니까 수도권 아파트에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보신다면 유익하실 겁니다. 우선 지금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텐데요. 공급책이 나옵니다. 곧 있으면. 이 공급책에서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2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이 보도를 했던 신문사가 보도했던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여태껏 다 똑같이 나왔어요. 대부분.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나왔거든요. 정부가 지금 한번 발뺌을 했지만 이것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수도권에 특히 강남 안에 그린벨트 2만 가구를 풀 예정인데 주요 지역이 내곡동이나 수서 인근입니다. 수서역 인근에 뭐 내곡, 자곡, 세곡 이런 지역들의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발표를 해도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발표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그 지역들이 내륙 지역인데 여기는 완전 바깥 지역이거든요. 뭐 과천이나 판교의 사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마셔라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한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뭘 전달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일단 집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쯤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아파트 평균 시세가 매매가가 대략 한 14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 살펴보니까 저번 달 기준으로 15억 9천만 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34평을 기준으로 15억 9천만 원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평균 가격이 15억에서 17억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억 편차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중간 범위가 16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서울의 34평은 16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걸 또 하나로 이제 구분을 하자면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34평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6억 이하다라고 하면은 급지가 상급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16억 이상이다라고 하면 나는 평균 이상의 아파트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도 따져보실 수 있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만 치면 대략 한 15% 남짓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1년 사이에 15%가 올랐는데 15%가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년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뛰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르는 수준의 폭이 2, 3%, 뭐 많게는 4%, 5% 정도 수준에 머물러야만이 여기가 집값이 그래도 안정화가 되고 있구나, 조금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자치구별 아파트 상승률 순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위와 꼴등이 나눠져 있는데 내가 예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23위부터 25위 사이에 서초와 강남이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 상승률의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초와 강남이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규제에 의해서 조금 급매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률의 폭이 좀 덜했던 것이죠. 반대로 1등부터 10등 사이를 살펴보면 뭐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대단지가 굉장히 많았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대 상승률을 보자면 22.3%, 동대문구의 그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신축의 영향이 좀 컸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위가 14위에서 25위 사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파트들 중에서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들이 탄생할 그 지역에서 가격이 좀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승의 폭이 올라갈 곳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곳은 은평구와 중랑구. 이 두 개의 자치구가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올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주목하셔라. 그리고 실제로 은평구와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분양가와 매매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의 편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은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분양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매매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집값이 이미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준신축에서 신축 사이의 그 아파트들, 10년이 채 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시세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 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리딩 단지들의 가격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지역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초와 강남이 상승폭이 적어졌다고 해서 여기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뭐 50억에서 60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즐비한데 여기서 3%만 더해도 억 단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3%만 올라도 몇 억씩 뛰는 시장이 강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10%가 오른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좀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년간 상승했던 것 중에 상승폭이 컸던 데를 찝어보니까 주요 업무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이 생각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그리고 대규모 대단지의 재개발지가 형성이 되었던 곳들이 시세 견인을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가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을 기준으로 여기가 강남 3구라고 하는 이 곳인데 서초하고 강남하고는 많이 안 올랐다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용산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왜 높았었냐면 강남이 오를 때 용산이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의 폭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의 지역들, 뭐 여의도 업무지구라든지 뭐 아니면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중심 업무지구라든지 강남 업무지구라든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일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번진 겁니다. 그 주변에서 15억 이하의 아파트들, 25억 이하의 아파트들,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들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런 상승폭들이 좀 거세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 그러면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럼 안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안정의 폭을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외곽 지역으로 점점 불길이 번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변 일대 그리고 중심 업무지구에서 가까운 지역 일대에서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지역들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들도 시세 견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미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15억 이상인 아파트들은 이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대출의 총량도 줄어들었고 실제로 은행에서 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된다고 해도 내가 소득이 뭐 한 3억, 4억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데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괜찮은 지역들을 찾다 보니까 15억 이하의 아파트 내 돈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를 노리면서 나중에 내가 2년만 거주해도 그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갈아타기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일단 내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지역들이 한정적입니다. 딱 이런 지역들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실제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금관구, 노도강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도강, 금관구에서 관이 빠질 것 같아요. 금구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악구도 만만치 않은 그런 동네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좀 보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규제 지역이 서울의 25개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의 15개 지역이 묶여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뭐 구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뭐 묶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묶였던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묶인 지역들이 뭐 용인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다 묶여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규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경기 북부 지역 중에서 가장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예, 의정부거든요. 의정부. 그리고 동북권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남양주인데 여기서도 이제 별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딱 명확해요. 3호선 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뭐 이제 여기다 적어놨지만 원당 화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보다 더 가까운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삼송이라든지 그런 지역들도 있지만 이미 거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덜 오른 지역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천에다가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이미 부천의 중심 지역 그리고 좀 상급지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부천이 상급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천 안에서도 급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들은 이미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 상승의 폭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들. 그리고 뭐 광명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광명하고 붙어 있는 시흥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그리고 안양에서 또 붙어 있는 군포라든지 삼본 이런 지역들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동남권역에서는 지금 아직 안 오른 곳이 광주 쪽이에요. 근데 광주는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광주도 광주 나름이다. 여기 그 전라도의 광주광역시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 광주에서도 지금 오를 수 있을 만한 곳은 딱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광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곳,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곳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해서 강남을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선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들은 아직 오를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 지금 팔 적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다리셨다가 더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거 팔고 갈아타기 할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아타기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지역들 오를 때 항상 안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를 갈 것이야. 그러면은 이거 팔고 상승할 때 팔아서 차익을 먹고 거기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면 가장 적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갈아타기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는 아파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왜 짚어주느냐, 여기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예,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정책으로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내가 기회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이면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고 특히나 뭐 안산이나 뭐 시흥이나 이런 쪽까지 가면은 또 거기서도 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곳 아니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 이런 곳들을 좀 살펴보시면 괜찮은 아파트들도 아직 가격이 오름의 폭이 적은 아니면 아예 오르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을 보시면 돼요. 21년도 기준. 아파트가 고점을 최근에 찍었던 게 21년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단지들도 상당수고요. 지역들도 상당수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5년이 지난 거잖아요. 26년이 됐는데 21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5억에 샀던 사람이 4억, 3억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그거 못 버티고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겁니다. 이자를 충분히 내고 감당할 여력이 됐다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버텼을 거예요. 그 사람보다 아직까지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좀 좋게 생각하자면 그 사람보다 5년을 번 거예요. 5년 이상을 번 거거든요. 그 사람 고점에 산 사람보다는 훨씬 내가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대한 부분,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그 대신에 단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사라가 아닙니다. 이 지역 안에서도 똘똘한 것들이 아직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점할 수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실제로 내가 돈을 투입했을 때 투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파트 소액 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지역마다 소액 투자가 아니라 뭐 좀 큰 아파트 투자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정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번다 그랬을 때 투자금 대비 1.5배에서 2배.
그러니까 50%에서 100%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수익을 중심으로 시간에 투자하겠어라고 한다면 재개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재개발에서 괄호로 들어간 게 서울 재개발 투자고요. 여기서 플러스를 한다 그러면 서울의 근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가장 가까운데 그러니까 준서울권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 굉장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곳들은 사실 명확해요. 근데 내가 돈이 없다라 그러면 1억 원대 중하급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셔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억 원대 중급지, 중상급지. 지금 여기가 가장 문제예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급해져요. 돈은 한정적이고 예산은 한정적인데 내가 여기를 못 사면 다음에는 어디를 갈까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중하급지, 하급지를 가버리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계속 포모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여기 들어갈 때 여기가 좋은 곳인가 안 좋은 곳인가를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 시행인 간한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인 간한 곳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면 대체주택을 씁니다. 대체주택.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안 받아도 돼. 나 그런 거 상관 안 해. 이러시는 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주택을 하나 더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쌍끌이어선으로 가져가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물건이 계속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나중에 물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는 것과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를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지역을 딱 찜해놓고 여기에서 물건이 괜찮은 게 있어. 그리고 내가 예산이 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5억 원 이상 상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뭐 세미나 때 일부에서 뭐 자양동에 대한 한강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얘예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억 원이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억 원대 투자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벌써 지금 몇 억인가요? 뭐 B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뭐 8억, 10억 막 이렇게 줘야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거의 두 배 넘겼죠. 3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급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가서 선점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분양가에 대한 상승입니다. 분양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분양가는 곧 이게 우리가 사 먹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사 먹는다고 하면 짜장면 가격이 지금 보통 한 8,000원에서 10,000원 하거든요. 뭐 6,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원짜리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편차는 있으니까 강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2,000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요. 뭐 어디는 뭐 재료가 더 좋아가지고 15,000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짜장면 가격이 15,000원이라니 상상이 안 가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짜장면 막 한 1,000원, 2,000원대 먹었었던 것 같은데 홀에서 먹었을 때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10배 가까이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물가가 그냥 식품이나 아니면 뭐 의약품이나 아니면은 뭐 옷가지 뭐 이런 것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최초 분양 당시 때보다 뭐 몇백 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이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다 있었고 집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오르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계속해서 정부가 뭔가 계획을 이렇게 짤 때 잘 짰어야 되는데 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그 계획을 잘 못 세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분양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17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 5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 예상치로 예상치를 잡아놨는데 이미 저 가격을 넘겼습니다. 20억대로 올라갔어요, 올해. 제가 내년 되면은 20억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미 이걸 넘어섰다라는 거죠. 심지어 28년도, 29년도의 예상치도 넘어섰다 보니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제목을 중상급지 아파트라고 달아놨잖아요. 이게 나중에 중급지 아파트 기준이 될까 두려운 겁니다. 나중에 중급지 아파트 신축으로 살려면 분양 받으려면 40억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40억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뭐 물론 저 때로 간다 그러면 40억 있는 사람들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핵심은 서민들이 40억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분양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공급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좀 안정세를 좀 가져갈 텐데 그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값이 올라간다라는 게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선점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만약에 정 내가 신축을 못 산다라고 한다면 구축이라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예 내가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질 못합니다. 근데 준비를 해놨던 사람들은 그래도 대안책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걸 팔아서 뭐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평균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년 사이에 2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아파트는 그냥 진짜 민간 아파트인데 좀 급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될 거예요.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까지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평당 1,300만 원을 불렀는데 그 조합원들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공사비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죠. 그만큼 초고층으로 올라가니까 그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초고층이 아니더라도 지금 평당 공사비는 거의 한 800에서 900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 이것도 일반 공사비가 1,000만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정부에서 2%씩 상한선 두겠다라고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1,000만 원 맞추는 거는 몇 년 사이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셔서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아파트 짓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공사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럼 공사비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하자라는 주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먼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곳들이 이득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가 공사비 때문에 못 짓는 곳들이 생겨날 거고요. 오히려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을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간혹 실수하시는 것들이 안 되는 지역들로 가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재개발 투자 잘못했어, 아니면 재개발 괜히 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되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준비하셔라. 그리고 잘 모르신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박스경제TV 전문가들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들으시고 상담 받아보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을 주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답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부분들이죠. 높아지는 공사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지역,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강남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 벨트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분양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아니면은 사업성이 매우 높아가지고 내가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축 대단지입니다. 10년 안에 내가 재개발 투자한 곳에서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런 곳들을 정해 놓으시면은 그냥 올라갑니다. 투자금 대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대단지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구나. 얘네가 계속해서 시세를 리딩을 한단 말이죠. 리딩하는 거 따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올해 아파트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투자한 지역은 10년 뒤에나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축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다고 해가지고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10년 뒤에는요, 얘가 준신축이 되고요, 얘는 신축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신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치평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밀집된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로울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보여요. 내가 투자한 지역들은 그냥 허름하게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는데 그냥 딱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우와 이러면서 막 뭔가 막 49층짜리 올라가고 35층짜리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업무지구와 교통호재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일자리가 주변에 있고, 그리고 또 일자리하고 가깝게 하는 그런 교통호재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부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쫙 깔려져 있으면은 접근성이 오히려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접근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GTX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GTX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오르게끔 하는 여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안 오른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안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곧 있으면 점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이 아직 안 뚫렸기 때문에 그게 덜 오른 것이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하다. 그래서 거기를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아니 사실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제 9억에서 뭐 12억으로 올랐다. 정말 큰일 났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올라 버려서 이전 가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중위 가격이지 대단지가 있거나 주요 업무 단지와 가까운 입지를 가진 곳의 상승률과 이 절대적 시세는 또 어마어마해서 접근이 이제 불가할 지경이 돼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강제로라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인 게 아닐까 싶거든요.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먼 외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서울의 미래를 좀 살 수 있다면 살 것이냐, 또는 이제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점점 좀 고민이 깊어지는, 그리고 고민이 쌓이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앞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생방송 중에는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양한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충분히 또 해결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 메모를 꼭 해두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고민들 하나씩 이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122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염리 5구역 내 투룸빌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설명회를 다녀와 보니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향후 전망과 이 대략적인 금액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분담금은 얼마나 내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염리 5구역 내 이미 좀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일단 이분의 고민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얼마만큼 갈지는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힐스테이트 라첼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지금 곧 있으면 완성이 되는데 그 아파트와 비교하시면 얼추 가격대가 맞아 떨어질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축이 완성되는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신축이 되니까. 방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10년 뒤에 완성이 됐을 때는 진짜 신축으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년 전의 아파트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추가적인 기술들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자체를 마자힐과 비슷하게 일단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투룸 같은 경우에는 염리동에서, 염리 5구역이 이쪽이죠. 염리동에서 투자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대략 한 10억 가까이 줘야 되거든요. 아마 한 8억에서 10억. 그러니까 8억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좁은 원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오래된 뭐 안 나오는 뭐 그런 데는 이제 뭐 전세가가 많이 안 나오니까 뭐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원룸에서 1.5룸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투자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자일 정도가 된다 그러면 대략 한 30억대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매매가를. 현 시점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40억대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 마포 전역이 아파트들이 40억대를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30억대 찍었잖아요. 마레프가 30억대를 찍었고 뭐 마프자 이런 데 다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기존의 원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뭐 900 몇십 명, 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앞으로 한 1600세대 조금 넘게 지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사업성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대 수가 대략 한 300여 세대 정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으로 줘야 되는 세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00세대는 기부 체납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그렇게 뛰어난 곳은 아닌데 어찌됐건 주택가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고 마포 아파트 신축을 받는 거니까 그냥 계속 보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회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한 5월경에 제가 주민 설명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분담금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 대략 10억대 보셔야 되는데 84 타입 기준으로 10억대거든요. 근데 투룸이면은 84 타입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덩어리가 큰 애들 때문에 84 타입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안 나옵니다. 중소형 평형수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받는다 그러면은 뭐 59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74 타입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분담금을 조금 덜 내고 받아가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맞춘다 그러면 분담금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또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10억대, 8억대, 7억대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놓으셨다가 분담금을 이렇게 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이 곧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공람공고 상태로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 염리 4구역이 곧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요. 총회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 그러면은 추진위 설립부터 대략 한 1년 7개월 정도 걸리는 걸 겁니다. 뭐 많게는 한 1년 8개월 정도 걸리는 거겠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 곧 있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1년 7개월, 8개월 뒤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냐? 27년 하반기 또는 28년 상반기쯤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합 직접 설립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합을 바로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이제 27년 하반기나 28년 상반기에 조합이 설립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뒤에 시공사 선정하게 될 텐데 시공사도 만만한 시공사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급이 높은 시공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최선을 다해서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1군건설사는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PT하고 경쟁 PT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는 거 권장드리고 앞으로 이제 수십억을 벌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여기 그냥 계속 보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보유 의견 긍정적으로 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뭐 내년, 내후년에 이제 설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이후부터 한번 쭉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239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성수현대 27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비거주 1주택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처분한 뒤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좀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금액에 좀 매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처분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처분 후에 어디로 가면 좋을지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거주 1주택 하니까 지금 세제 개편한 내용이 떠오르긴 하네요. 일단 지금 이걸 처분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해보세요, 팀장님? 제가 상담을 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규제가 누더기여서 나는 비거주 상태고 1주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성수현대가 과연 좋은 아파트인가 나쁜 아파트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는 성수현대 아파트라는 게 별로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수동 안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가 300세대 안 되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여기일 겁니다. 이쪽 지역인데 위치는 깡패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랑천이 지나가고 요 바로 맞은편에 서울숲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갈비골목, 그 성수동에 있는 그 골목 요즘 되게 핫한 곳 있거든요. 그 상권이 자리 잡고 있는 여기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나가면은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그래서 대표적인 그 3대장이라고 하는 성수 3대장하고 붙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갤러리아 폴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리고 트리마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핵심이 뭐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 물론 추진위원회, 가칭 추진위원회이긴 하지만 여기가 나중에 이제 재건축으로 탈바꿈을 한다 그러면 세대수는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층,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1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1종이라고 하면은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덜 쓸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종상향이 된다 그랬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뭐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고 앞으로도 뻥 뚫려 있을 공간이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얘는 남향으로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긴 하나 비틀어가지고 남동향으로 만든다든지 한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쫙 다 뚫려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 자체로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단지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아예 팔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셨다라 그러면은 가격을 좀 높게 받으셔야 돼요. 지금 층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20억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20억을 받으셔가지고 처분을 하셔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0억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20억이 되게 큰 돈인데 되게 애매한 금액이에요. 투자하시기에. 그래서 만약에 제안을 드리자면 비거주 1주택자인 상황인데 내가 세금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딴 거 하자 막 이게 아니라 차라리 얘를 전세를 주고 아예 2주택자로 전환을 하시고요. 2주택자 전환한 상태에서 전세금 갖다가 저는 요즘에 이제 재개발 투자 하시라고 많이 권장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밖에 나가서 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2주택자로 바뀌어서 내가 일시적 2주택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3년 동안인데 이걸 2년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진짜 실제로 바뀐다 그러면 2년 안에만 처분하시면 돼요. 2년 안에 처분하시고 정리하신다든지 이런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얘는 제가 알기로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밖에 못 받을 거예요. 10억까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전세금 갖다가 받아가지고 근처에 투자를 하시는데 어디에 투자하시면 되냐? 바로 성수 근처에 있는 자양동 쪽 투자하시면 됩니다. 가장 심플합니다. 성수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 데 찾으려고 그러면은 마땅한 데가 없어요.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파트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또 재개발을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좀 아파트 가격이 변변치 않고 계속 머뭇머뭇할 것 같다. 그러면 2년 안에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자 혜택 받아가시면서 처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해서 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하시는 거 저 좋다고 생각하고요. 단 처분하고 투자하시는 것보다 보유하시면서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매도하시기보다는 일시적 2주택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생각하시는 곳은 이제 자양동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볼게요. 1501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내곡동 서초 더샤폴의 46평형을 6년 전 16억 9천만 원에 매수를 했고요. 지금 실거래가는 19억에서 20억 사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매매가 그래프가 거의 일직선인데 앞으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일단 제가 전 상담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설명 먼저 드리고 바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이 2주택이 돼버리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물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대적으로 포괄승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자양동이 안 된다 그러면 3억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6억 이하의 주택수 배제 물건 선택하셔야지 취득세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일시적 2주택은 해당 없으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주셨던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더샤포레가
그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하고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놔두면 오를 지역이긴 한데 그 더샤포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인프라가 막 완전하게 깔려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뛰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근데 환경은 괜찮은, 조용한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가장 큰 평형수 갖고 계시거든요. 152타입. 4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평당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들에서도 대형 평형수가 평당가가 가장 낮아요. 그 이유가 대출에 대한 부분 그 규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대형 평형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84 타입, 뭐 좀 크다고 싶으면은 101 타입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리고 대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핵가족 시대, 심지어는 1인 가구, 뭐 3인 가구 이런 식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넓은 건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많이들 들어오십니다. 전세나 월세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갈아타기를 할 의향이 있다라 그러면은 여기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좀 타이밍을 보시고 파신다 그러면 저가에, 그러니까 저가가 아니라 좀 괜찮은 가격에 파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20억대 초반에서 중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뭐 19억, 20억이 아니라 20억 초반 중반 하고 있거든요. 호가가. 왜 그러냐면 실거래가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20억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20억 초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시간 조금만 지나면 20억 중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과연 전세가가 몇 퍼센트냐. 만약에 40%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략 한 10억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12억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잘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12억을 차라리 받아가지고 이거 갖다가 또 뭔가를 할 계획을 잡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갈아타기 할 계획이다. 그러면 어디를 갈 건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내가 이쪽으로 빠진다고 해가지고 대안이 될 만한 데를 찾기도 힘드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올라간다고 해도 대안이 될 만한 데를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 가격이 얼추 맞다고 싶으면 또 평형수가 엄청 좁아들어요. 적어집니다. 막 5구 타입 들어가셔도 막 빡빡한 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강남권역을 못 들어가니까 이쪽이라도 들어가야지. 이쪽 들어간다 보니까 좀 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등기를 쳤던 게 강남구였는데 갑자기 뭐 강남 3구에서 가장 이제 좀 급이 떨어진다고 하는 송파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송파구도 잠실 권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권역을 가니까 조금 이제 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가격 자체는 여기하고 거의 동일시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문정 아닙니다. 가락시장 5금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 결을 비슷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쪽을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지역들이에요. 오히려 환금성은 나중에 더 좋아집니다. 물론 세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면서 채워 나가셔야 되겠지만 이런 지역들에서 뭘 사셔야 되냐면 원래는 재건축 이슈 있는 데를 들어가셔야 돼요. 재건축 이슈. 그러니까 몸테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생각하실 거 아닌 이상은 옮기시는 게 오히려 좀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곡, 내곡, 자곡 이쪽 지역들은 앞으로 이제 복정역 일대라든지 수서역 일대 복합 개발을 통해서 나름 이제 괜찮은 지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스테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아타기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윳돈이나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얹어가지고 내가 2억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된다라 그러면 그 방법도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아예 나는 재개발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예 처분을 해서 뭐 2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똘똘한 거 하나를 간다든지 이런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더 상담을 원하신다 그러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어서 세미나 설명 아주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그냥 자르지 않고 유선 상담으로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자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석하셔가지고 투자 관련된 내용들 알아보시고 그리고 결정의 시간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 문의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